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천편, 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 시간이네요. 김태광 지음 문예 춘추사. 지금 여러분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편 8번째 차트 시련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들려드릴게요. 성공과 실패를 극적으로 반전시킨 경영인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나요? 20대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으나 하루아침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그리고 다시 그 회사의 CEO로 복귀한 사람. 영화 토이스토리를 만들고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만든 사람. 그는 창조의 귀재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교를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자신의 등록금에 양부모님이 평생 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쏟아 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퇴를 결심해요. 그는 자퇴 서류를 제출하고서도 독특한 글씨체에 호기심을 느껴 그 강의를 청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공부는 10년이 지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아주 가치 있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자퇴한 그는 더 이상 기숙사 방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죠. 캠퍼스에 콜라캔을 모아다가 음식을 살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는 10km 떨어진 어느 힌두교 사원까지 걸어가곤 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20살 때 그는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어요. 그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죠. 회사는 불과 10년 만에 직원 수가 4,0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의 나이 막 30이 되었을 때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돼요. 어떻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냐고요? 애플이 크게 성장한 후에 저는 저와 함께 애플을 잘 경영할 만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처음 1년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요. 근데 점점 그와저는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비전을 갖기 시작했죠. 이 사회는 결국 그의 편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30살에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말이죠. 갑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올림픽 계주에서 바톤을 떨어뜨린 기분이었어요. 너무도 참담한 실패의 스티브 잡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갈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직도 자신이 하던 일에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비록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열정까지 바꾸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성공에 대한 중압감에 벗어나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쫓겨난 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죠. 그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와 픽사 두 개의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로렌을 만나 결혼도 했죠. 그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는 쫓겨난 지 11년 만인 1997년 다시 애플의 CEO로 복귀해요. 그는 새로운 PC인 아이맥을 출시했고 1년 동안 200만 대나 판매함으로써 애플의 주가는 9배나 뛰어올랐죠.
그리고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를 단 1년 만에 4억 달러 가까운 흑자로 전환시켜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와 손잡고 애니메이션 영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죠. 그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들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들 하죠. 아마도 제가 약이 필요했던 시기였나 봅니다. 그는 시련과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도전했죠. 우리는 항상 역경과 시련의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암초에 부딪히거나 또는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곤 하죠.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시련과 만난 사람은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 일쑤고요. 하지만 그 옆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사람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주인공은 왜 쉽게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의 한가운데 그가 서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곳에만 정신을 빼앗겨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죠. 반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과정을 판단할 수 있어요. 즉, 문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갑작스러운 시련이나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말고 문제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와 멀리서 문제 전체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이때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이지만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의 조언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해요. 순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것을 되씹으며 애꿎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패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하기보다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죠. 전 수학을 왜 이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은 나하고 안 맞나 봐요. 수학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물론 잘하는 과목 몇 개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수학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문제를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전부 나열해보는 거죠.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하기 싫다면 왜 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같이 적어보세요. 아니면 기초 실력이 없는 것인지, 평소에는 풀겠는데 시험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해요. 그래야만 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죠.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을 실패자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나요? 아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이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그러면 마음에서는 즉각 이런 답이 돌아오죠. 넌 바보 멍청이니까 그렇지. 넌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더 화가 난 여러분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책할 거죠? 그런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실패를 안 할까? 그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자신에게 긍정의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머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생각만을 하게 돼요.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머뭇거림과 망설임은 성공의 적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결심을 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발 앞서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시련과 위기에 앞서서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한다면 성공의 문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다음 편에는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편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요.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요. 실천, 나의 습관과 행동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10대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실천의 첫걸음이 되길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돼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함께 할 수 있어요.